21년 상시 2회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은 고급 필터죠. 조건 작성, 결과 표시할 곳이고요. 자, A32셀의 조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고 이면서 전부 다 AND겠죠. 그래서 AND로 시작하고요. 첫 번째는 구분 코드가 A로 시작하고 그래서 left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분 코드 선택하고 쉼표 한 개가 가로 닫고 A다 라는 게 로지컬 1번 쉼표. 두 번째 취득원가 첫 번째 취득원가 선택하고 이상이고요. 금액 100만원. 이게 두 번째 식이고요. 세 번째가 내용 연수가 평균 이상이랍니다. 내용 연수가 이상, 그리고 에버리지, 그리고는 내용 연수를 전체를 지정하고 절대 참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식을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모든 항목이 아니라 부서명부터 감가상각비까지만 추출하는 거니까 위에서 부서명, 비품명, 취득원가, 내용원수, 감가상각비 다섯 개 컨트롤 C 하시고요. A35에다가 붙여넣기. 자, 자료 하나 선택하고 데이터 고급, 다른 장소, 조건 범위, 결과를 표시할 곳은 이렇게 다섯 칸을 다 주셔야 됩니다. 확인. 기본 작업 1번에 조건부 서식을 하겠습니다. 범위 지정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A 3번부터 H 30번까지 홈, 조건부, 세규칙, 수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고 여기도 AND로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첫 번째는 내용 연수가 4 이상이다. 자, 내용 연수 F4 두 번 눌러서 이상 4. 그 다음 감가상각비가 상위 5등인데 랭크를 쓴 게 아니라 라지를 썼네요. 자, 첫 번째 감가상각비를 선택하고 열고정. 그 다음 이상 이내다 이상. 라지는 일단 이상, 스몰은 이하라고 해주면 돼요. 높은 사람 다섯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라지를 쓰시고요. 범위는 감가상각비 절대 참조로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다섯 번째다. 가로는 라지 닫고 엔드 닫고 두 번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하러 갈게요. 서식은 굵은 기울임글에 글자 색깔은 파랑. 확인. 네, 추출되었습니다. 기본 작업 2번에 페이지 설정하러 갈게요. 기본 작업 2번이고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메뉴에서 인쇄 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 커서 놓고 A2부터 H43까지 영역이고요. 반복할 행 2. 자, 인쇄 제목 했습니다. 자, 용지 방향이요. 가로로 지정하고 웹페이지 하단의 가운데다. 머리글 바닥글 중에서 하단의 가운데에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1하고 페이지가 나오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자, 여기 페이지 하단에. 자, 그러면 1은 현재 페이지가 될 거고 그럼 그냥 한글로 적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한글로 적어주면 페이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이 영역에 대해서는 1페이지에 이만큼 영역은 2페이지 표시되도록 페이지 나누기를 수행하는 거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갈게요.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고 확인 나왔고요. 보기 메뉴에 가도 되겠지만 이 위치가 A27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 A27을 딱 선택하시고요. 나누기 메뉴 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강제로 페이지를 나누겠다. A27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나누면 알아서 여기가 1페이지, 여기가 2페이지가 됩니다.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으면 보기 메뉴에 페이지 나누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굵은 요 실선 생겼잖아요. 이따만큼 1페이지, 2페이지 된 거예요. 기본 다시 들어왔습니다. 분석 작업 할게요. 피벗 테이블이겠죠. 자, 피벗 테이블 만들 때 이렇게 엑셀 파일일 때는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외부 데이터가 아니라 삽입의 피벗 테이블. 그쵸? 삽입의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외부 데이터 연결 선택 찾아보기 우리는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와서 비품 구매 내역, 비품 구매 내역을 찾겠습니다. 무슨 테이블이 있나봐. 자, 그래서 여기 선택했고,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를 거고요. 가져왔고, 됐나요? 확인 눌러볼게요. 자, 어디다가 해야 될까? 자, B 3번. 여기. B 3번. B 3번에다가 시작하는 걸로. B 3번. B 3번에다가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왔어. 자, 그러면 행은 구분과 기준일이네요. 구분과 기준일. 이거 다시. 기준일 들어왔고요. 그 다음 구입부서. D3에 있는 구입부서가 열이고요. 요 비품명 B1셀에 있는 비품명이 필터. 자, 값은 계산하고 있는 건데 여기네. B3셀에 있는 거. 계산값이 하나일 경우는 이렇게 첫 번째 칸에 생겨요. 잔존가치가 값입니다. 자,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가 시키는 대로 진행할게요. 개요 형식으로 합시다. 디자인 메뉴, 레이아웃, 개요 형식. 그 다음 기준일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게요. 자, 기준일 날짜 중에 아무거나 한 개. 오른쪽 단추 그룹을 가면 이렇게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는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1, 끝은 요 맨 마지막에 1월 30일 보이니까 그대로 1월 30일 거 그대로 들 거고 1, 그리고 날짜 수는 7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 단위 날짜 수에 단위를 주시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져요. 현재 얘가 간 거는 전자제품이랑 가구 아직 위치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잔존가치 필드는 표시 형식을 주겠습니다. 잔존가치 더블 클릭이 안 먹혀요. 오른쪽 단추 값필드 설정해서 함수는 안 바꾸는 거고요. 예, 숫자에 천단위 체크 확인. 자, 이제 이거 내림 차순 정렬하시면 그렇게 바뀌겠습니다. 자, 구분의 필터 단추 눌러서 내림 차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은 요 부분합,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 사용하는 부분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의 하단에 표시해라 라고 피벗 테이블 완성되었어요. 다음 분석 작업 2번. 2번은 유효성 검사. 이 영역에 대해서 중간 기말 수행평가 목록이 나오도록 하셔야 되고 이 셀을 클릭하면 설명 메시지와 오류 메시지는 표시하지 말아네. 이렇게 하고 IME 모드 한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된 범위가 좀 많아요. 시험인가 봅니다. 자, 시험, 자, 이 네 군데를 선택해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이요. 예, 목록으로 하시고 원본에는 쉼표로요. 적으시면 됩니다. 쉼표 수행평가 라고 적었고 설명 메시지 제목 저기 진한 글자가 제목이라 그랬어요. 시험 입력 자,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목록에서 선택하고 목록에 없는 시험은 입력하시오. 점. 자, 그 다음에 오류 메시지를 왔을 때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체크 해제를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IME 모드, 한글 모드. 자, 유선 검사였고요. 그러면 어떤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목록을 누르면 시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에 통합을 하고요. 합계를 구합니다. K4셀에. 범위 어떻게 지정하죠? 이렇게 두 개의 열. 예. 왼쪽에는 과목, 위에는 이제 점수 선택을 하고 데이터 메뉴 통합. 여기 통합. 함수는 합계가 맞고요. 참조는 표 1, 2, 3, 4를 다 줘야 됩니다. 추가, 표 3번도, 표 4번도 추가 누르고 사용할 레이블, 첫 행과 왼쪽 열이 이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올려 보면은 확인 일단 누를게요. 여기 과목이랑 점수밖에 없지만 중간에 시험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첫 행과 왼쪽 열은 이름이 되는 통합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해볼까요? 자, 차트. 감가상각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바꿀 겁니다. 뭐 주황이든 파랑이든 한 개의 계열을 선택해서 오른쪽 단추 계열 차트 변경하시면 콤보가 나오잖아요. 자, 감가상각비 표식이 있는 보조축 확인. 자, 축 제목을 표시해야 됩니다. 요소 추가하기 눌러서 축 제목을 다 해서 뭐 지우는 방법이 있고요. 필요한 것만 하나씩 꺼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디냐 했더니 여기 요 오른쪽에 보이십니까? 여기가 들어가 있고요. 차트 제목 여기가 있고 그렇구나. 자, 그래서 하나씩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꺼내고 축 제목은 보조, 여기가 보조 세로 이렇게 넣었고요. 자, 입력은 시간상 제가 입력을 했다라고 치겠습니다. 입력은 여기 직접 적으시면 되겠고요. 4번 세로 축과 보조 세로 축에 최대 경계와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을 해라. 자, 그럼 세로 축에 있는 여기를 더블 클릭. 그래서 옵션 나오잖아요. 최대 최소값 주라는 거겠죠, 뭐. 자, 최소는 0이고요. 최대는 400만원 이고요. 자, 그리고 주 단위가 100만원. 1000000. 자, 왼쪽을 했고요. 보조축,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얘도 안 맞네. 자, 클릭. 옵션 줬을 때 0이고, 최대는 40만원. 주 단위 10만. 예, 바뀌어졌습니다. 자, 다음 취득 원가 계열의 온풍기 요소에만 레이블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여기 있구나. 여기 천천히 두 번 클릭해서 오른쪽 단추 레이블 추가를 눌러도 돼요. 근데 위치가 다르거든. 그래서 요소 추가하기에 레이블에 이용해서 어딥니까? 여기가 아래쪽 축에 가깝게를 하게 되면 나타났어요. 자, 5번 할까요? 차트 영역 선택했고요. 서식 눌러서 보통 효과 검정 어둡게 1 했고요. 다음에 세로 축에 주 눈금을 파선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여러분 선을 직접 클릭해. 이거는 선이 아니에요. 선을 직접 클릭을 해서 표시가 된다면 서식 메뉴에 이게 바로 윤곽선입니다. 윤곽선 눌러서 두께도 있고 대시도 있는데 얘는 파선으로 하세요. 그래서 파선 지정을 했습니다. 차트였고요. 기타 작업 매크로 빈셀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이름 여기 있습니다. 서식 설정. 그러면 23부터 230번까지 컨트롤 1 나요? 자, 들어와서 사용자 지정 서식 만들 거고요. 조건은
마이너스 1이면 이면을 해야 돼.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1이면 파랑 대가로고 반품을 표시하고 세미콜론 0이다 는 0 이면 빨강으로 자 미음 한자로 특수기호를 표시하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 외에는 세미콜론 검정색으로 할인 금액의 첨단위 구분기호 샵콤마 샵샵 0이겠죠. 됐나요? 확인해 볼까요? 확인했어. 된 것 같습니다. 그죠? 금액 나왔고 중지하겠습니다. 중지. 자 그러면 도형 사비 양식 단추에 틀렸네. 너무 성급했어요. 이 도형이 아니네 여러분. 그죠? 도형의 기본 도형의 빗면이랍니다. 큰일 날 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이게 바로 빗면이에요. 빗면. 예, 빗면을 G21부터 G3 이렇게 생겼고요. 일반적인 이런 파란 도형은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매크로 지정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매크로 지정 눌러서 연결을 별도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서식 설정이면 됐어요. 2번 매크로 서식 해제하는 매크로 만들게요. 빈셀이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서식 해제. 자 범위는 똑같이 지정하고 컨트롤 1반 누르고 확인 누르고 중지 꼭 중지 누르고요. 도형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빗면 빗면 도형이고요. G5, G6 Alt 키로 G5, G6 안 나타나죠? 오른쪽 단추 매크로 지정으로 서식 해제 선택하고 글자 서식 해제 끝. 자 그러면 설정 해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벌써 프로시저네요. 자 기타 작업 프로시저를 1번 쇼와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개발도구 디자인 모드 더블 클릭 쇼를 할까요? 비품 관리 이런 비품 관리 쇼 그 다음 폼을 찾아서 더블 클릭 빈 영역 더블 클릭 초기화 작업 이니셜라이즈 골라서요. 현재 날짜를 표시한 함수를 txt 구매일에 표시해야 되고 그 다음 이 영역을 이 상자에다가 표시한다. 두 개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txt 상자 이름 txt 구매일은 오늘 날짜 데이트예요. 자 그 다음 cmb 비품명이라는 상자에 로우 소스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 엑셀 범위를 주시고 자 종료해야죠. 종료를 클릭하면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고 타이틀 나오고 종료를 하는 걸로 폼 더블 클릭 종료 더블 클릭 메시지 박스 표시할까요? 한 칸 띄우고 자 오늘 날짜와 시간은 나우 쓰면 되죠. 나우 쓰시고요. 쉼표 2번 타이틀은 화면 종료 줄 바꾸고 업로드 미 확인해 봐야지. F5키 자 F5키 눌러서 오늘 날짜 비품명 종료 누르면 종료하면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2번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등록도 시작할게요. 등록하기 전에 이 표는 A2셀 기준으로 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걸 R이라고 부르죠. R은 A2셀의 행번호 더하기 A2셀의 데이터 범위 CRENT 리전 개수가 필요해 로우스.count
네, 됐나요? 자, 대입해야죠. 셀스 알심표 A는 1 가로 닫고 요거를 예, 보면서 하시면 되겠죠. 구매일입니다. 구매일. 구매일은 상자 이름 구매일. 자, 구매일이라는 상자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져 있겠죠? 밸류 넣을까? 혹시 좀 찝찝하니까. 자, 그 다음 비품명입니다. 요만큼 복사를 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비품명은 일단은 비열은 맞는데 상자 이름을 잘 모르겠어. 더블 클릭. 상자 이름이 이게 맞네. CMB 비품명 초기화 작업했는데 모르긴. 자, 취득 원가 온 김에 온 김에 다른 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품명은 그냥 주시면 됩니다. CMB 비품명 됐죠? 자, 컨트롤 V. 3번은 취득 원가입니다. 취득 원가가 입력받는 건 맞죠? 그죠? 자, 그래서 txt 요만큼 취득 원가. 네, 숫자는 밸류가 필요해요. 컨트롤 V. 4번 A, B, C, D의 내용 연수입니다. txt 내용 연수. 자, 또 컨트롤 V. 5번 열이겠죠? 5번 열은 잔존 가치. 잔존 가치도 들어오는 값입니다. 입력받는 값입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 들어갔고요. 자, 입력은 이만큼 받는데 여기 감가상각비 F에도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V를 하고 일단은 6번에 감가상각비를 할 건데 입력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제지를 보니까 요런 공식. 자, 그래서 상자보다는 셀을 계산으로 대입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를 열어라 했으니까 가로 열고 셀스 CE LLS 가로 열고 취득원가. 취득원가는 여기 3번이죠. 3번 마이너스 셀스 R심표 잔존가치 5번이죠. 5번. 그리고 가로를 한 번 더 닫아야죠. 요거는 셀 가로고 이거는 전체 가로고 나누기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셀스 R심표 내용연수는 4번에 있고 끝. 확인해 볼까요? 자, F5키. 자, 비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해 볼까요? 프린터 있어. 프린터 취득원가 560000 내용연수 5 잔존가치 50만원 이라고 이제 입력을 했을 때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계산 작업하러 갈게요. 계산 작업 1번 할게요. 자, C3셀에 표시해야 되고 표시 얘처럼 기획부 하이픈 프린터를 해야 되고요. 이 부서는 표 2에서 구분 코드의 첫 글자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컨캐티네이트로 시작할게요. 자, 컨캐티네이트로 시작하고 텍스트 1이 참조표 아래쪽에 있는 참조표를 가지고 부서를 표시하는 겁니다. hlookup. 자, 찾는 값은 레프트로 구분 코드 1개 가로 닫고 그거는 구분 코드의 첫 번째 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부서 코드 A, B, C, D가 이 구분 코드의 왼쪽 한 글자라는 뜻인 거죠. 심표 테이블 어레이가 참조표 절대 참조하고요. 부서는 이행이었고요. 저는 정확히 일치해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면 엔터 쳐보셔도 돼요. 기획부 나왔습니다. 맨 끝에 검정가로 지우시고 쉼표 텍스트 2번은 하이픈 글자가 필요합니다. 쉼표 텍스트 3번은 프린터인데 프린터는 그냥 바로 비품명 D3셀로 진행하시면 끝. 됐나요?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 보입니다. 2번 배열 수식이고요. I34 영역에다가 표시하랍니다. 자, I34 여기. 자, 여기다가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구분 코드, 잔존 가치, 감가상각비를 이용하여서 표시해야 되고요. 합계를 계산할 거고 구분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분류 코드이다. 요 CNK, 이 CNK가 구분 코드의 마지막 글자랍니다. 그러면 잔존 가치는 이 분류 코드가 C에 해당하는 잔존 가치 계산을 하는 거겠죠. 자, 는 썸 가로 하시는데 if를 안 썼네요. 가로 2번 하시고요. 2번 하시고 이 분류 코드가 조건되기 위해서 right 쓰시고요. 자료는 꼭 범위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분 코드 전부 다 주시고요. 절대참조 한 개 가로 닫고 일치한다 요거랑 이란 뜻인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걸 열고정 하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그 다음에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로 곱하기를 했고요. 조건이 아니라 잔존 가치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 G열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했는데 자, 이 잔존 가치를 오른쪽으로 채우기들 하면 감가상각비가 H열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G열이 H열을 참조해야 되지만 행은 고정되어야겠죠. 행은 그래서 범위도 이렇게 행을 고정시키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금액 나오고 가로로 세로로 했을 때 마지막 것까지도 지금 K고요. 감가상각비로 갔습니다. 이렇게 만든 배열 수식이에요. 자, 다음 3번 또한 배열 수식이고 인덱스 매치 맥스로 이용해서 내용 연수별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비품명을 표시하세요가 됩니다. 어디다가 표시를 하나 어디다가 B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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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는군요. 자, 여기에는 내용 연수별 이게 조건이 되겠고요. 그 내용 연수별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비품명. 자, 인덱스 범위는 비품명만 하십시다. 비품명 D열에 해당하는 범위를 주고요. 쉼표 행이 맺힌 거지. 최대값 가로 2번 조건은 내용 연수 이다 그 옆에 있는 내용 연수 가로 닫고 곱하기 맥스알 범위는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줘요. 자, 요렇게 그리고는 현재 이 가로를 보시면 맥스가 열려 있거든요. 이제 맥스를 닫으면 쉼표를 누르면 룩업 어레이가 나오죠. 자, 룩업 어레이는 맥스의 두 번째 가로부터 범위까지만 여기까지 이것에서 내가 맥스 값을 찾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시고 쉼표 정확히 일치 0 그러면 매치를 닫고 열 번호는 1로 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바로 닫아버리면 됩니다. 에어컨이 나왔고요. 절대참조만 여러분 잘 신경 썼다면 채우기 엔드를 했을 때 내용 연수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은 비품명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4번은 배열 수식은 아니고요. 이런 평범한 함수를 가지고 D38셀의 비품명이 컴퓨터 또는 복합비이면서 내용 연수 최빈수 이하인 감가상각비의 평균을 계산하고 조건 작성 올림하고 천의 자리까지. 자, 최빈수 구하는 함수가 이 모드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은 D38 여기다가 계산을 할 거지만 D40번에 조건을 작성하셔야 돼요. 비품명이 오타 날 것 같으면 위에서 복사하세요. 비품명이 컴퓨터 또는 복합기라고 이렇게 항목 이름이고요. 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내용 연수가 최빈수 이하다. 만약에 내용 연수
바로 적을 수 있으면 여기다가 뭐 내용 연수를 하겠지만 아니잖아요. 이 모드라는 채빈수 함수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이라고 해야 돼. 그 고급 필터 했던 것처럼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름을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등호하시고 내용 연수 첫 번째 내용 연수로 비교하는 식을 만들 겁니다. 이하랍니다. 채빈수 MODE 빈도가 가장 높은 수가 예를 들어서 뭐 5다 그러면 5이하라는 뜻인 거겠죠. 자, 내용 연수 다 주고 이렇게 절대참조 고급 필터처럼 식을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줬는데 문제는 이 폴스라는 뭐 트루든 뭐든 논리식을 작성했는데 컴퓨터 라인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석할 때 복합기는 그러면 모두 필요 없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컨트롤 C 범위 지정해서 컨트롤 C ESC 컨트롤 V 똑같이 F3을 기준으로 했던 똑같은 식을 해줘야 컴퓨터이면서 이거 복합기이면서 이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함수로 쓰긴 썼는데 왜 두 군데에다가 적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영역을 조건 영역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계산을 할게요. 라운드업 넘버가 디에브리지. 자, 데이터베이스는 이것을 포함시키죠. 항목 이름을 A2부터 다 줍시다. A2부터 다 줘요. 그냥 I 30번까지 다 주십니다. 쉼표 필드는 에브리지 평균 구할. 아이고 여기 빼먹었네. 너무 면적이 커서. 자, 필드는 평균을 구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쉼표 자, 크라이테리아는 좀 전에 해놓으셨던 이 영역이 크라이테리아고요. 가로 닫고 자릿수가 1000의 자리까지 마이너스 3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입니다. 엔터 했더니 금액이 나왔습니다. 5번 사용자 정의 함수 할게요. I 3세대 해야 되는 거고 자, 개발도구 비주얼 베이직 삽입 모듈 퍼블릭 펑션 fm 비고 가로 열고 구분 코드 한 개만 입력받나 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늘 if만 쓰다가 select 문이 나왔어요. 선택지를 주는 거죠. 자, 비고는 구분 코드 마지막 글자가 K이면 가구를 그 외는 전자제품, 가구랑 전자제품 두 개의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select, select, 띄우고 case.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값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값을 줄 거냐면 마지막 글자, 구분 코드의 마지막 글자, write 함수 쓰셔야 됩니다. 구분 코드의 한 개 이렇게 구분 코드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 주시고요. 줄바꿈 케이스 띄우고 그것이 뭐냐? K이면 이란 뜻인 거죠. K라는 케이스 이면 이제 함수 이름 fn 비고는 가구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여기도 만약에 뭐 A, B, C, D 같으면 케이스 A, 뭐 케이스 B라고 주면 되는데 그 외에니까 케이스 else 자, 케이스 띄우고 else 그 외에는 K가 아닌 거는 이란 뜻인 거고요. 함수 이름 fn 비고는 전자제품 자, 두 개의 선택지를 줬고요. if의 끝을 주듯이 select도 and select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실행해 볼까요? 는 fn 비고 구분 코드만 줄게요. 자, 구분 코드 주면 이제 지가 right로 K인지 아닌지를 보겠죠. 그죠? 엔터. 전자제품 채우기 핸들 결과 나왔습니다.